미 NSC 보좌관 볼턴이 해외에 다 핵무기를 반출해야 된다 하고 좀 세게 나가니까 지금 북한이 볼턴을 찍어서 김계관이 들고 박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 하고, 한국에 여러 차례 왔다 갔던 북한의 리성건이, 즉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죠. 수석 대표인데요. 북한의 조통위 위원장입니다. 엄중 사태 해결 안 되면 남북한 대화 다시 하기는 어렵다라고 공가를 쳤습니다. 자, 맥스 썬더 훈련과 태영호 공사 등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북한의 공갈들이 계속되고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 같으면 트럼프가 이 부분을 관련해서 자신의 트위터에 몇 마디를 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이 안 해? 아니, 그럼 하지 말아라 그래. 내일부터 군사적 행동을 준비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트럼프다운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금 그의 트위터는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고, 백악관에는 대변인 등이 나서서 리비아식 핵 반출 모델이 아니라 볼턴이 말한 트럼프는 트럼프식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볼턴을 엿먹이고 북한의 비를 맞추려고 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특히 한국의 좀 맹목적인 트럼프 신봉주의자들은 트럼프가 오른팔로는 폼페이오를 시켜서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고, 왼팔로는 볼턴을 시켜서 일부러 강하게 한다. 그건 트럼프 전지전능설에 속하는 이야기죠. 다른 한설은 볼턴이 트럼프가 저렇게 이제 북한하고 적당히 합의하려는 걸 알고 제동을 걸기 위해서 강한 주장을 내어 걸고 있다. 이제 이러다 보면 쫓겨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어느 정도는 감수하는 것 같아. 저는 100%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미국 쪽에 여러 가지로 물어보니까 후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그건 트럼프의 트윗에 북한 문제와 관련되어서 지금 트럼프가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판을 깨겠다라고 협박하고 나섰는데, 자, 볼턴이 리비아식 모델을 주장해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라고 하고 나섰는데, 트럼프가 리비아식 모델이 아니라 트럼프식 모델이라고 하면서 북한을 달래는 모습을 100% 보였다. 그리고 김계관의 협박에 대해서 오늘 새벽까지 10건의 글을 올렸지만은 북한 관련 내용은 없었고, 취재진으로부터 미북 회담이 예정대로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지켜보자, 이렇게만 말을 하고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는 하나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달래는 발언을 하고 본인은 뒤로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한 기류를 보여서 북한을 좀 자극을 시키지 말자라는 건데, 이건 평소에 트럼프 스타일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겁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제가 이런 신문들을 소개하면 너는 맨날 미국 좌파 신문을 보고 언론을 봐서 그렇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남한테 이야기를 하려면 편견 없이 이것저것 다 보고 듣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통 라인도 나도 나름대로 열어놓고 있어요.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트럼프의 발언이 리비아 모델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트럼프와 볼턴의 생각이 같은지 의문이다라면서 두 사람 사이에 정확하게 의견 정리까지도 안 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어제 백악관에서 나토 사무총장을 맞은 자리에서 리비아 모델은 북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이 전혀 아니다
리비아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초토화했다. 가다피를 지키는 합의가 없이 가서 그를 학살했다. 이게 트럼프 말입니다. 무슨 우리가 가서 학살해요. 리비아의 반군들이 죽였지요. 만약 비핵화를 이루지 못하면 리비아 모델이 발생할 것이지만 합의를 한다면 김정은은 매우 행복할 것이다. 그래, 트럼프의 목표가 김정은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 있습니까? 자, 그래서 트럼프는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고 비핵화 불발 시에 이제 리비아 모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비핵화가 불발되면 무슨 리비아 모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볼턴도요, 리비아 모델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는 거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방법론에서 명확하게 북한의 핵을 전부 단기간에 미국의 오크리지로 반출하자는 건데, 트럼프가 실제로 트럼프 모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이런 지금 혼란이 미국의 대통령과 NSC 보좌관 사이에 나오는 것도 큰 문제고요. 아마 며칠 있으면 트럼프가 이제 볼턴을 자른다고 이렇게 할 겁니까? 달라들면 다 자르잖아요. 아마 전부 니 혼자 해먹으라 하고 켈리도 매티스도 볼턴도 다 놔버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일부 핵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이 의미하는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혼란을 야기하고 북한에 은근히 비도 맞추고 은근히 협박을 하면서 김정은이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자기 목표를 볼턴이 훼손했다고 지금 생각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요.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 북한의 구미에 맡기는커녕 북한 강경파를 더 자극시킬 거라고까지 우려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턴 해임론이 제가 며칠 있으면 나올지 모른다 이야기를 했죠. 벌써 볼턴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김계관이 볼턴을 겨냥하니까 트럼프가 볼턴을 만약에 자른다면 트럼프는 김정은의 똘마니가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폼페이오가 국합이고 볼턴이 배드캅이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볼턴이 T니까 잘라버리겠다. 그래서 미국의 인디펜던트지는 볼턴이 배는 짝이 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턴은 트럼프의 이 비핵화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볼턴은 트럼프가 이란 핵 협정을 탈퇴한다는 것을 트위터로 보고 아는 처지로 전락했다. 그래서 볼턴보다 폼페이오가 지금 트럼프의 완전 오른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열상으로도 밀리고 폼페이오한테 볼턴이. 그래서 이 볼턴 해임이 지금 거론되는데 트럼프가 지금 가진 특성이 굉장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트럼프는 미국의 시리아 공습과 관련해 볼턴이 청중의 환호를 받자 볼턴이 모든 칭찬을 가져가는가? 그럼 그의 일자리는 끝나는 거다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이 사람 농담이 아니라요, 부하가 칭찬받는 꼴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트럼프는 그의 보좌진이 자신보다 더 큰 관심을 받으면 짜증을 내는 사람이다. 결국 볼턴이 부각되면 트럼프가 그를 해임할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즘 트럼프의 충복 노릇을 죽도록 하고 있는 폼페이오는 무슨 생각인가? 그는 대북 정권 교체를 주장하던 강경파에서 이제는 미북 대화를 앞장서서 관철시키는 실용주의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가 트럼프가 재선되고 나면 그 다음 대권에서 자기가 출마하려는 야심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 초강경파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내각의 핵심이라고 불리우던 그가 이제 백악관 자리까지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시켜서 한번 차지해보겠다라는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CIA 국장을 할 때만 해도 북한에 대해서 최고 강력한 입장을 가졌는데 북한에 2번 갔다 오더니만 거의 북한의 대변인처럼 당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티코지는 폼페이오 배신에 대해 국무장관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야심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야심이 실용주의자로 사람을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는 지금 여러 부분에서 폼페이오의 백악관 행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입지가 약해진 사람이 펜스 부통령이라는 거죠. 자, 펜스 부통령이 지난 평창 올림픽 때 왔을 때만 해도 개막식에 얼마나 확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당장 인기는 없더라도 미국으로서 지켜야 될 단호한 모습, 탈북자를 만나는 모습, 그리고 천안함 비격 장소를 가는 모습에서 확실히 그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뉴욕타임즈는 이 최근에 펜스 부통령이 이제 내부 일만 주로 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트럼프의 매우 훌륭하고 규율 잡힌 러닝메이트가 트럼프의 어수선한 행동에 공백을 메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펜스는 트럼프 본능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자신의 우군과 이익을 챙기며 공화당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폼페이오가 북한이 한번 제끼면서 의문의 일패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런데 미국의 지금 백악관 내부에 갓 들어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하루 한나절 한나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미북 정상회담이 그래도 열릴 것이다 하는 분위기가 백악관 안에서는 지배적이었는데 오늘 들어서면서 정말로 이래가지고 회담이 되겠는가 하는 회의적인 시선이 여기저기 지금 매우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권력 구조 안의 핵심이라는 사람들도 트럼프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트럼프가 독주하는데 지금 나서서 정면 제동을 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미국 의회는 이미 트럼프에 대해서 이런저런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언론도 지금 미북 회담의 우려점들에 대해서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직 대사들, 그러니까 주한미 대사를 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이런 방식으로는 어려울 거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 국방부 국무부 출신 전문가들도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문정인이 80%가 비관적이고 회의적이라고 바라보겠냐고 말을 했겠습니까? 자, 북한은 김계관에 이어 리승건을 내세워서 이 큰 회담으로 가기 전에 한국과 미국의 틈도 벌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내에 이 미군의 활동을 발을 묶고 또 한국 내에 북한의 비판적인 태영호 공사 같은 사람도 지금 묶고 더 나아가서 미국 내에 볼턴도 드러내라는 식으로 이것들이 마치 큰 칼자루를 진양 설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제 트럼프도 한 발 더 잘못 디디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펜스 부통령도 트럼프의 방향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최근에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펜스가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볼턴, 폼페이오, 트럼프, 펜스 간에는 완전히 뒤엉켜서 이 사건의 방향이 어떻게 귀결될지에 대해서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상황에서 6월 12일 날 미국이 내부 정리도 못하고 있는데 과연 미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느냐. 설사 해서 김정은과 발표를 하면
그것이 비핵화로 가는 게 아니라 트럼프나 한국의 문재인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6월 12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오늘이 18일이니까 5월 한 24일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점점 미북 회담 꼬라지가 아주 지저분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드루킹의 조선일보 폭로에 대해서요. 드루킹이 김경수 정원 선물 주겠다며 수사 축소 요구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기소 말라는 취지의 드루킹 발언의 50분 영상을 녹화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 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할 거다. 검찰은 그렇게 하지 말고요. 법적 조치할 거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뭘 하면 되는가 하면 특검의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서 검찰이 과연 큰소리 칠 만한 자격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자, 조선일보 통해 공개된 드루킹 옥중 편지 내용을 검찰이 반박했는데 오히려 드루킹이 먼저 김경수 범행 가담 사실을 정언하는 대가로 자신과 경공모에 대한 수사 축소를 요구했으며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자, 드루킹이 김경수가 범행에 가담을 했다라는 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불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선처 좀 해주라. 그 이야기 드루킹이 할 수도 있지요. 검찰이나 피의자가 서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내보다 더 큰 몸통을 불 거니까 나를 좀 선처해주고 우리 주변의 수사는 좀 털어주라. 이렇게 말을 그 플리바게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한 게 하루 이틀 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마치 드루킹이 그 발언을 했다라는 걸 검찰이 영상이 있다 공개하겠다면서 이 조선일보에 나온 모든 발언의 진실이 거짓인 것처럼 몰아갑니까?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이 사람은 윤석열과 같은 배를 탄 사람이죠. 쌍윤 아닙니까? 드루킹의 옥중 편지 내용 중 검찰 관련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검찰은 드루킹의 댓글 조작 행위 수사를 축소해달라는 드루킹의 수사 축소 요구를 철저히 진실이 규명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거부했고, 철저히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왜 김경수 관련해서 통신이나 계좌 압수수색 수색 영장은 거부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인물들의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다 기각을 시킵니까? 자, 드루킹의 진술 내용을 녹음 녹화를 통해 보존하는 한편 검찰에 적시 드루킹 진술 내용을 통보해 조사하도록 조치를 해서 경찰이 5월 17일 드루킹을 조사했다며 드루킹은 자신과 경공모에 대한 수사 축소 요구를 검찰이 거부했음에도 마치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고 했다라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이래 말했어요. 드루킹이 수사를 축소하려고 한 것은 김경수에 대한 내용이지요. 드루킹이 축소 조사를 요구한 것은 김경수를 다 불 거니까 우리를 털어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잘 모르고 제목만 보는 사람 같으면 드루킹이 굉장히 딜을 치다가 잘못되니까 허위 폭로를 한 것처럼 하는데요. 드루킹의 동료가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김경수 발언을 빼라고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답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검찰은 드루킹 댓글 조작 행위 수사 축소를 해달라는 드루킹의 수사 축소 요구를 거부했고 녹음 녹화를 통해 보존을 했고 경찰이 지금 이걸 조사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드루킹이 검찰에 관해서 허위 주장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담당 오 변호사가 5월 12일 드루킹이 검사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다, 면담하고 싶다 해서 불러서 면담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5월 14일 드루킹을 검찰에 소환을 해서 50분간 임모 부부장 검사가 드루킹을 면담을 하고 영상 녹화를 했는데, 드루킹이 그동안 소환 거부를 하다가 조사에 응한 걸로 생각하고 면담에 응했다고 하면서 검찰은 그 녹화 내용을 공개할 의사가 있다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드루킹은 검찰이 자기한테 김경수를 빼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 드루킹의 동료가 조사를 받을 때 빼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검사님께 폭탄 선물을 드릴 거니 자신의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 해서 일단 이야기해봐라 하니까 드루킹이 매크로 이용 사실을 김경수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했고, 뭐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겠죠. 현재 경찰에서 진행 중인 경공모와 자신에 대한 이 수사 확대와 추가 기소를 하지 말고 현 상태에서 종결시켜 석방되도록 해주면 김경수 범행 가담 사실을 검찰 조사로 검찰이 실적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 자, 드루킹은 경찰에 가서 그 이야기 해봤자 경찰이 감당 불가니까 검찰에서 큰 건을 이야기해 줄 거니 우리 죄는 좀 들어주라 말을 했을 수 있죠. 그래서 드루킹이 이 말을 했다고 드루킹이 조선일보에 이야기한 것이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사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축소는 불가능하며 경찰에 그런 지시를 하는 요구를 할 수 없다.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실소가 나온 것은 수사 축소를 불가능하다라는 검찰의 말이 참 두껍다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드루킹이 들어주지 않으면 5월 17일 경찰 조사에서 폭탄 진술을 하고 언론을 통해 다 밝히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 검사는 수사 축소가 불법이라 판단해 댓글 수사 축소 요구를 들어줄 수 없으니 경찰에 가서 진술하고 알아서 해라고 돌려보냈다는데요. 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검사가 무슨 피의자하고 거래를 합니까? 그래, 김경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라고 계속 밀었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김경수 뭐 이야기해라. 김경수가 더 주범일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 너네들은 종범이 될 수 있다라고 꼬드기고 구슬려서라도 김경수 발언이 나자 입을 뗐으니까 다 나오게 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드루킹이 5월 17일 경찰 조사에서 김경수한테 진술을 하겠다고 한 만큼, 김경수에 대해서 진술하겠다고 한 만큼 잘 조사라고 통보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경찰은 5월 17일 구치소 방문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5월 14일 드루킹 외에 다른 피고인을 검찰이 조사한 바가 없다면서 자신의 이 또 다른 동료 피고인이 수사받는데 검사가 들어와서 김경수 관련 진술은 빼라고 했다라는 말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검찰에서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 검찰이 수상한 행동을 한 것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드루킹 진술과 검찰 진술이 배치되니 이제는 검찰이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사건의 피의자 일방의 주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 차장 검사는 무슨 녹화 테이프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는데 의사가 있다고 하지 말고 까세요. 까라니까. 그리고 윤 차장 검사는 드루킹이 자신의 범죄 수사를 축소 중단하라 해놓고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고 중단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허위 주장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했는데요. 자, 드루킹이 검찰이 김경수에 대해서 축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드루킹의 생각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이 자신에 대해서 축소 수사를 해달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피의자가 내 큰 거 하나 던져줄 거니까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드루킹이 불법 행위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하면 검찰이 그것까지 추가로 엮어서 드루킹을 또 추가 기소를 했으면 되지. 그걸 다 듣고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검찰이 횡설수설을 하고 있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자, 검찰이 드루킹에 대해서 반박한 이런 해견은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